오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국제사회는 잇따라 북한 비난 성명을 내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에 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북한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송주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 시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제 1980선까지 빠졌던 코스피는 오늘 22.28포인트 오른 2008.91로 마감하며 2,000선에 재진입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과 수출 호조 소식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한 데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에 이틀째 올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개장 직전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미 노출된 악재였던 만큼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중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이 둔화되기도 했지만 기관이 강한 저가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106억 원, 1,28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3,0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서며 외국인과 개인의 매물을 받아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운수창고, 기계, 철강금속이 2% 넘게 오른 반면 전기가스업은 0.47% 내렸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 소식이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되며 병역주들은 오른 반면 반사이익 기대감이 줄어든 방산주들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6.62% 오른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현대중공업, KB금융, LG전자, 포스코가 2% 넘게 올랐고 이른바 전차군단의 핵심 축인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13.75포인트 오른 499.46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송 기자, 오늘 북한의 로켓 발사가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유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예고된 악재이기 때문에 파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발사 계획부터 진행 상황까지 이미 공개가 돼 왔던 만큼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닌 해외 호재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증시는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부의장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유럽 증시 역시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이틀째 올랐습니다. 중국도 우려보다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8.1%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는 상승폭이 크게 꺾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 경착륙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정책적 함수보다는 주변 국가의 경기 지표에 따른 이익의 함수가 시장을 움직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추가 도발, 북한 핵실험 등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역시 단기 변동성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감사 의견 거절로 퇴출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마저도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T 부품업체인 에피밸리의 최대 주주는 현재 국민은행으로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3.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8월 에피밸리가 실시한 출자 전환 형태의 유상증자에 국민은행이 참여해 취득한 물량으로 당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8.56%, 5.38% 등 같은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에피밸리가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 폐지가 확정돼 오늘 현재 정리매매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발행회사인 에피밸리가 지금껏 유상신주의 추가 상장을 신청하지 않아 이들 은행들은 정리매매 과정에서조차 보유 주식을 팔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유상증자 당시 주당 10,000원의 유상신주를 인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은
적게는 47억 원에서 많게는 123억 원까지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현재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12개사 가운데 9개사의 투자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인스 M&M과 B&B 정원, 에피밸리 등 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손해도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권력 세습에 맞춰 축포를 쏘아 올리려 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해 체면을 구겼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로켓 발사 후 4시간여가 지난 후에 조선에서의 첫 실용 위성 광명성 3호 발사가 오늘 오전 7시 38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됐지만 궤도 진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발사한 지 수분 후에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로켓은 1단과 2단이 분리되지 않은 채 여러 조각으로 분리돼 서해상에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로켓 발사와 관련해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포함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공조와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현지 시간으로 13일 긴급 회의를 수집하고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등 국제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위반했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한 중대 사안이라 판단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보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도발 행위는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후니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독자적인 추가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은 이렇다 할 논평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에 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함경남도 화대군 무수달리의 발사장 외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새로운 발사장을 건설해 작년 말 완공했으며 여기에 약 4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로켓 추진체 개발에는 3억 달러가 쓰인 것으로 추정되며 광명성 3호 위성 개발에도 1억 5천만 달러가 쓰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8억 5천만 달러는 중국산 옥수수 25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으로 북한 주민 1,900만 명의 1년치 식량에 해당합니다. 북한의 1년 식량 부족량이 40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6년치를 구매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4.11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무한 책임을 진다며 모든 부족함은 대표인 저의 책임으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에 취임한 이후 89일 만에 퇴진하게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10개월째 연 3.2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동결은 금리 인상 요인인 물가 불안과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유동성과 과잉, 또 금리 인하 요인인 국제 유가 상승 및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이 팽팽히 맞선 데 따른 것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물가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11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관심은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정치 이벤트는 실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선거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지 오늘 자세히 들어봅니다. 부동산부의 성행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가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선거와 주택 가격, 집가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습니다. 역대로 총선과 대선이 열린 해에는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서 집값이 덜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19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총선은 6번, 대선은 5번 치러졌습니다. 선거가 열린 해의 전국 주택 가격 평균 상승률은 3.98%였고 선거가 없던 해는 5.38%가 올랐습니다. 선거가 열리지 않는 해에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이는 곧 선거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올해와 같이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진 지난 1992년에는 집값이 4.97%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자산 시장의 대형 호재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다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거와 집값 간에는 타임 레그, 즉 시간적 지체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 제시된 각종 개발 공약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거가 열린 해에는 집값이나 땅값이 오르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집값이나 땅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간적 지체 때문에 선거가 없는 해의 주택 가격과 집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와 같은 이벤트보다는 경기 상황 등 경제 여건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땅값과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집값 하락세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오니까 세종시 등 충청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는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 공약이 제시돼서 서울의 집값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올해 양대 선거에서는 이 같은 개발 공약보다는 주거 안정이나 복지 정책이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값이나 땅값을 끌어올릴 요인이 거의 없는 셈인데요.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와 유럽발 재정위기가 계속되는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까지는 집값 약세가 이어지다가 대선이 끝난 내년 이후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주거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새누리당의 4.11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꽉 막힌 서울 강남권 재건축 그리고 또 강북 뉴타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은데요. 어떻습니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강남권 외에는 대부분 야당이 승리를 거둔 데다가 총선 결과보다는 박은순 서울시장의 정책이 뉴타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침체된 거래의 물꼬를 트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총선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8대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 효과로 당선됐던 국회의원 대부분이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거든요. 오히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자, 부동산부의 성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그룹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태양광 연구소 하나솔라 아메리카가 본격 가동됩니다. 하나는 현지 시간 10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차세대 태양전지 등 미래 태양광 기술을 선도할 원천 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STX 유럽의 해양 특수선 부분 자회사인 STX OSB가 아이스맨사로부터 해양 예인 특수선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길이 94m, 폭 24m 규모로 STX OSB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캐빈 기능을 갖춰 극지방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전산 시스템 점검으로 다음 달 11일 오후 11시부터 10달 오전 6시까지 금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자동화 기기를 통한 모든 서비스,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체크카드 사용, 외국에서 사용하는 국제현금 카드 거래, 다른 은행에서 당행 계좌로의 모든 입금이 제한됩니다. 또 5월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까지는 신용카드를 통한 온라인 구매, 제휴 ATM기를 기용한 현금 서비스도 중단됩니다. 농협은 오늘 1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햇냥파와 대파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제주산 햇냥파를 시중보다 30% 저렴한 3kg당 3,000원에, 진도산 대파를 시중의 절반인 1kg당 500원에 팔고 양파즙과 봄배추 모종도 무료로 나눠줍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봄 기운 충분히 만끽하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